아마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쉽게 그냥 바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짜면 매우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드는 보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중괄호를 기준으로 들여쓰기를 해주는 겁니다. 탭을 눌러서 블록 저장에서 탭을 누르고 Shift 탭 이렇게 누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지런하게 조정을 해서 보기 좋은 코드, 그래야 눈에 잘 들어옵니다. 자, 먼스하고 데이를 이렇게 가지고 오고 데이 카운트를 넣는데, 데이 카운트를 집어넣는 방법이 지금은 조건문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건을 따져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지금 실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12월 25일 그러면은 몇 번째 날, 7월 17일 그러면은 몇 번째 날, 그리고 먼스하고 데이를 했는데 얘를 잘못 입력을 했는지를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을 따지는 방법이 꽤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따져가야 되는데 일단은 먼스하고 데이를 일단은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조건을 따져 나가야 되는데, 이 중에서 먼스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2가 아니면 그럼 당연히 잘못 입력했다라고 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가 만약에 그 잘못 입력된 거다라고 하면은 그 데이도 역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일단은 먼스하고 데이를 놓고 먼스 데이가 잘못 입력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는 거죠. 자, 조건을 따져야 하는 경우의 수.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한번 따져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은 월하고 일이 정상적으로 들어왔나, 그러니까 입력되었는가, 정상적인 수인가. 자, 이거를 따지는데 한 번에 따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따질 때 그냥 좀 편하게 따지는 방법은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그냥 그 틀렸다라고 하는 숫자는 뭐가 있냐면은, 이거를 따지기 전에 일단 완전 잘못 입력된 경우부터 걸러보자. 즉 월이 1에서 12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일이 1에서 30일이 아니면, 이거 무조건 얘는 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가 아닌 경우에는 일단은 거르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12, 1부터 30일 사이가 아닌 경우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제 조건이 뭐냐면은 먼스가 1에서 12가 아니다라고 하면 조건 논리식을 만들어 놓을 때 얘가 1보다 크고 먼스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이게 아니면 이렇게 매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먼스가 1보다 작거나 먼스가 12보다 크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조건은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까? 일단은 월이 1에서 12가 아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에서 30일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1은 데이가 1보다 작거나 데이가 30일보다 크거나 하면은 무조건 틀린 서야. 그럼 이 값들이 이 조건과 이 조건은 OR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틀렸어요. 마찬가지로 데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 사이가 아니면 틀렸어요. 그렇죠? 무조건 틀린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이 전부 다 OR로 묶여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무조건 잘못 입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거를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통과해서 이제는 적어도 월은 정확하게 나오는 숫자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1단이 아닌데 2단이 되겠죠. 2단 월은 통과되었으니 이제 뭐만 따지면 돼요? 1만 정상적인 수인가 따지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1만 따지는 거죠. 그래서 먼스가 1인 경우에는 31일까지 있으니까 1은 따질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먼스가 2인 경우. 그럼 2인 경우에는 어떻게 따져야 돼요? 2인 경우에는 데이가 28일까지니까 이렇게 놓고 2인 경우 그리고 데이는 28보다 작아야 돼요. 작거나 같은 이런 식으로 따져가는 겁니다. 조건만 지금 따져보는 거예요. 조건만. 이렇게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를 가는 겁니다. 12월까지. 그럼 먼스는 12이면 12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데이는 굳이 따질 필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먼스하고 데이를 따져가는 12개의 조건을 걸고 나서 세 번째 위의 13가지 조건 모두 통과되지 않은 경우가 혹시 있으면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데이가 2월 30일은 어딘가에도 통과가 안 돼요. 다 넘어가. 아니야 틀렸어 하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잘못 입력이라고 출력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조건만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걸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코드로 나중에 옮기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다가 if, 그러니까 if else를 계속 거는 거예요. if, 그 다음에 처음의 조건은 어떤 조건? 자, 이 조건입니다. 처음의 조건. 자, 이만큼의 조건이 걸려요.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걸려 있으면 얘는 printf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걸고요. 아니면 else, if. 자, 이번에는 month가 1월일 경우에,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다 걸죠. 자, 중괄호를 이렇게 매겨가지고 매겨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고요.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안에 있는 계산식은 나중에 따지자고요. 여기에다가 데이 카운트를 이제 계산을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자, 이 계산은 나중에 신경을 쓰자고요. 자, 복부신경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놓고 if 이번에는 2월이고 동시에 데이는 28일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두 번째, 그러니까 2월 달 이런 식으로 3월, 4월, 4월 쭉 가다가 이제는 12월까지 가면은 계산이 되고요. 그것도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잘못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2개 정도만 걸어주면 잘못 입력을 체크를 위에서 한번 걸러주고 밑에서 한번 걸러주고 하면 중간에 1월부터 12월까지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여기서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큰 틀에서부터 점점 좁혀 나가는 겁니다. 생각을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럼 데이 카운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가 그냥 계산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먼스가 1인 경우에 자, 여기다가 이제 데이 카운트 계산하는 거죠. 얘는 그냥 데이예요. 1월 달은 데이가 들어온 게 그냥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2월 달은 어떻게 되겠어요? 데이 플러스 1월 달은 지나가야 되니까 1월 달이 31일. 이렇게 해가지고 12월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데이에다가 계속해서 30일, 1월은 31일, 2월은 28일, 그 다음에 3월 31일, 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10월 31일, 11월 30일. 자, 이렇게 해서 더해 나가면 되는 거죠. 데이. 이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지금 사실 이걸 보면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이렇게 길어지고 복잡해지냐
지금은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나중에 우리가 배열을 다루게 되면 이 코드가 거의 한 뭐 대여섯 줄 정도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데이 카운트를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조건별로 12개의 조건과 잘못된 거 해서 한 14개 정도로 처리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데이 카운트를 값을 알아낸 다음에 나중에 데이 카운트를 구하면 되는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방법, 요거는 알아들을 수 있으면은 요거대로 한번 해보세요.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데이 카운트가 데이 카운트 값을 처음에 0이라고 넣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0이에요. 처음에 0이고 이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데이 카운트를 여기서는 이를테면 얘는 그냥 데이고, 그 다음에 얘는 2월 달은 데이 플러스 30일 아까처럼,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잖아요. 자, 데이 카운트. 자, 이렇게 해서 데이 카운트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죠. 데이 카운트는 12월에는 이렇게까지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잘못 입력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걸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걸지 않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데이 카운트가 이 데이 카운트를 여기서 얘를 그냥 0 또는 뭐 다른 값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카운트는 1부터 365인데 1부터 365가 나오는 값이 아닌 다른 값을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 카운트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넣어주게 되면 혹시라도 나중에 출력을 할 때 어떻게 출력이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else 사실은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끝나고 다시 if문이 시작이 되면서 데이 카운트 값이 1보다 크면, 그러면은 여기다가 printf 이 날짜는 이게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날짜는 카피가 안 돼. 자, 이 날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데이 카운트. 그리고 1년 중 퍼센트 D 날짜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이렇게 출력하고 데이 카운트가 1보다 큰 값이 아닌, 즉 여기서 말하는 0 뭐 또는 뭐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의미가 없는 다른 숫자를 집어넣고 나면 정상적인 상태로 숫자가 들어와서 카운트 되는 값이면 데이 카운트가 뭔가 값이 들어갈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처음에 0이 그대로 남아 있든 아니면은 마이너스 1로 바뀌었든 뭔가 숫자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아닌 다른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else printf로 해서 잘못 입력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반복문을 돌릴 때 4장 정도쯤 되면 3장 4장 되면은 이제 플래그 변수처럼 사용하는 그런 테크닉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풀어나가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30일밖에 없는 월에 일단은 위에서부터 할까요? 자, 이 교수님 혹시 2월인데 양주 학생이 28일이 초과되는 숫자에 대해서는 처리가 없나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월인 경우에 2월이면서 28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만 데이 카운트가 진행이 되고, 아닌 경우에, 그게 아닌 경우에 2월이면서 29, 30, 30일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어디서 처리가 돼요? 현재 이 코드상에서는 처리 안 해요. 처리 안 하고 그냥 끝난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데이 카운트라는 값이 뭐가 들어와요?
0인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서 결국은 처리가 되냐면 여기서 처리가 돼요. 이 if에서 걸리면서 이 else가 처리를 받아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김기현 학생은 30일밖에 없는 월에 31일을 입력하기 위해 잘못 입력해서 우리가 뜨게 해야 될 거 아니죠. 30일밖에 없는 날. 예를 들어 가지고 4월인 경우에는 여기서 자 보세요. 이게 아마 3월, 4월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얘가 3월이면 얘는 31일이니까 위에서 걸렸을 거고 4월인 경우에는 얘는 30까지만 허용을 할 거겠죠. 그랬을 때 여기는 플러스 30일 플러스 28. 그 다음에는 플러스 28 플러스 31.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1월, 2월, 3월, 4월, 12월까지를 쭉 코드를 가면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장에서 짠 코드 중에 이 코드가 제일 긴 코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배열을 배울 때 우리가 이 코드가 얼만큼 줄어드는지를 경험을 하면서 논리를 반복 논리와 배열을 사용하면 굉장히 컴팩트하게 생각을 코드를 바꿔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쯤에 다루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풀어가는 게 정석입니다.